네, 반갑습니다. 8월 5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오른다. 이제 어디서 봤던 얘기더라? 네, 아침에 미국장에서 봤던 거죠. 다우는 내리고 나스닥은 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나온다? 자, 이거는 약간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일단 뭐 결과치가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코스피가 내려가는 이유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갔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또 자금의 유입은 일단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니까 중소형주로 몰려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나오는 거죠. 자,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자,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후에 다시 또 매수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 물량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닉스입니다. 이 삼닉스가 단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중소형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자, 딱 예상했었던 그 구간까지, 네, 일단은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이쯤 되면 작두날이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 자, 어쨌든 딱 그 시점, 왜냐면 이제 다음 주 만기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점과 고점의 라인을 형성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그냥 상방으로 가는 것에 집중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끌어내릴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장세를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뭐 내려가는 건 일단 끄집어 올려가지고 뭐 가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끄집어 내리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하락의 주범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코스닥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RSI 지표라든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계속 열려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은 열려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더 올라가면 안 돼, 다시 내려와야 해, 아니야 더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야 해,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센 수급이 이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지금 보시면 뭐 이 상태로 끝나면 몸통이 일단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꼬리를 달지 않고 있다면 종가 기준 신고가 달성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 움직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보고 있으면 된다. 이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급을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수급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순 매수 들어갔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95억.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수급 동향은 무시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우하향으로, 즉, 매도가 확장되는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시간이 11시를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지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니? 어차피 3시 반이면 끝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지하물이 빠져도 한 2천억 정도면 카바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동안 사온 게 얼만데 2천억 빠지는 걸로 시장이 꿈쩍이나 하겠니?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버텨준다라면 더없이 좋을 거고요.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은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더 사들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그냥 내려갈 수 없어, 나 이만큼에서 팔고 싶지 않아, 더 올리고 싶어 라는 생각을 지금 금융투자는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은 약간 눈치가 없는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슬쩍 들어가는 모습에 구애받지 않고 따로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상황을 매수 쪽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자, 거래소 쪽이 지금 꺾이기 시작한 시점, 그 시점부터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이제 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재미없겠는데, 그러면 빠져나와 가지고 움직임이 바뀐다는 얘기죠. 업종별 하나 볼게요. 네,
자, 상황 보시면 오늘은 매수가 전기전자 쪽에서 그래도 나오고 있네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지수, 화학, 중형주, 운송장비, 뭐 현대차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매매 동향 살펴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는 전기전자 쪽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기전자 쪽 매수가 들어가는데 개인들 매도가 많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요거는 매매 동향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시총 상위권 종목을 먼저 조금 살펴봅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 조정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이후에 꺾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에이 모르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사오면 꼭 그 시점에서 주가가 밀리고 들어오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피해 가셔야 돼요. 그 자리만 잘 피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는데 바로 그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2%대 상승이고요. 카카오는 하락세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다 밀려 있긴 합니다. 현대차, 기아 밀리는 모습인 거 보니까 아까 운송장비 쪽인 그 매도 양상이 외국인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편입니다. 게임주들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회복됐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씩의 반등은 보여주고 있고 뭐 LNF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둘째도 마찬가지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계속 올라가네요. 오, 얘는 진짜 뭐 난리다네. 자, 그 다음에 오늘 클래시스, LX, 세미콘 뭐 등등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반등이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이 매매 동향이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오늘 기관 쪽 먼저 보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제법 많네요. 480만 주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디선가 매도가 나올 텐데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을 거 생각됐었거든요. 외국인 한번 보죠.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는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좀 사고 있군요. 자, 그러면 개인들의 차익 실현일까? 본전 매도일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개인들이 본전 매도를 치는 것이다. 그동안 물타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9만원대에 물렸는데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가 요 정도에 맞춰졌다. 그러면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물리고 나면은 항상 그 밤마다 물 떠놓고 12시에 파주를 향해서 네, 제가 파주에 사니까요. 네, 파주를 향해서 절을 3번씩 하잖아요. 제발 본전만 주시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얼씬도 하지 않겠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치성을 들이시죠. 네. 그래서 왔을 때 이제 매도를 치는 그런 경우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삼성전자 매수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 개인들이 주고 있는 것이다.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차익 매도를 던지는 것이다. 본전에서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닌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지선만 일단 만들어주면 추세를 바꿔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81,000원에서 8만원대 요 지지선이 나오는지 여부 꼭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있죠. 매도가 있어.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사고 있지만 외국인의 하이닉스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모습. 물론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아침에 잠깐 움직이는 거 가지고 뭐 시장의 방향이 결정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분위기는 네, 하이닉스 쪽은 더 빠질 것 같은 느낌. 이건 더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삼성전자는 8만원대 이상에서 지지서가 나올 것인지 여부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하이닉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돈 들고 기다리세요. 하지만 멀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HMM은 계속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 뭐 외국인 기관은 어땠을까요? 기관은 HMM에 대한 포지션이 없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정도로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지들은 괜찮다면서 왜 파는 걸까요? 이거 정말 궁금한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아침 시황을 설명드렸죠. SK이노베이션, 뭐, 물적 분할해도 괜찮아. 끄떡 없어. 뭐, 오히려 더 기업한텐 좋아. 근데 니들은 왜 파는 걸까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 또 여기 외국인들은 안 하고 있나요? 하여튼 기관이 문제구나. 네. 기관은,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왜 파는 걸까요? 누가 팔고 있는 거야, 이거? 네. 기관 매도 주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질을 좀 파악해야죠. 본질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시황 문자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아침 시황 보시면서 뭐 그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지금 와서 또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LG화학 같은 경우를 보셔도요. 사실 LG화학도 뭐 지난번에 뭐 배터리 분리되고 막 그럴 때 계속 주가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주가가 어디 올라갔냔 말이에요. 그 뭐 리포트에서는 LG화학이 다시 주가가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디가 올라갔냔 말이죠. 안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시련이 닥치겠죠. 왜냐면 여기 있던 자금들도 빠져나갈 테니까. 지금이 어쩔 수 없이 LG에 투자하지만, LG화학에 투자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중소형주들 보시면, 뭐, 휠라홀딩스, 흐름 좋아요. 다시 회복합니다. 죽겠어요. 그랬는데,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빠밤. 원상복귀. 자, 이게 중소형제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인 HR 같은 경우도 100% 훌쩍 넘어서 신고가 계속 달성시키고 있습니다. 자, 100%가 넘었지만 추세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은 조금 멈추고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한 전략입니다. 대신에 100% 이상에서는 원금을 빼내는 절반 매도 정도는 상관이 없겠죠. 나 안 하고 좀 더 볼래?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절반 뺄래?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는 게 수익이 많이 난 시점에서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인 HR은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매도 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은근하지만 일단은 뭐 종목군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더 강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라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살 자리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괜찮을 수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코스피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안 그래도 좋았던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시장은 오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느낌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들 조금 더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단기 고점 상황들, 단기 조정 상황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대응하라. 뭐 어떻게든 간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무리해서 따라가지 마라. 그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종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